등장을 합니다. 발화점이. 왜 건축물 화재의 대부분이 고체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합니다. 자, 정의는 이렇게 내릴게요, 제가.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종이에요. 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이트업으로 이렇게 직접 되는 게 아니고 가열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가열을 하면요. 실제 이제 한번 집에서 해 보셔도 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약간 떨어뜨린 상태에서 가열을 합니다. 이렇게 화염을.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이렇게.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가 뭘로 바뀌냐면 누르스름하게 바뀝니다. 누르스름하게 바뀐다는 것은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물체는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 뭐를 방출하냐?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연소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복사 에너지가 쫙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저마원을 왜 공급했습니까?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상온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 열 에너지 가지고 부족하니까 외부에서 열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 물질의 열 에너지가 좀 더 확보함으로써 그걸 운동으로 전환했을 때 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꼭 직접 접촉을 해야지만이 반응 물질이 열 에너지를 가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복사열이 막 방출됩니다. 그 사이에 분해되는 가스들이 공기중으로 이제 확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되는 가스들이 공기중으로 확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공기 중에 산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복사열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러니까 반응물질, 연료와 산소의 어떤 반응물질의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산화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불이 붙는 것처럼. 근데 그 주 요인은 뭡니까? 복사열입니다, 복사열. 이해가지고 복사열 느끼고 싶으면 히터 켜놓고 이렇게 약간 근처에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근처에다 종이 한번 갖다 대보세요. 실제 스스로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런 개념들. 그렇게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를 갖다가 뭐라 한다? 자, 외부에서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가열을 통해서 그 물질이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발화점이다.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착화점이다. 이거를 나중에 화재 쪽에 그대로 연관시켜주면 돼요. 화재 시에는 어떻습니까? 일부 지역에서 화재가 확대되죠. 그럼 화원의 둘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그만큼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많죠. 화원의 둘레가 커지면서 그만큼 연소 생성물인 열연기가 많아집니다. 천정 하면에 흘러가는 열연기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와 화염 주변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가 아직 타지 않은 연료를 가열합니다. 직접 화염이 접촉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열을 통해서 분명히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각종 물질이 고체가 있잖아요. 가열을 통해서 그 물질의 표면 온도에 도달이 되면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발화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재 확대 주범은 복사열이고 복사열과 관련된 온도 개념이 바로 뭡니까? 발화점입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돗배기만 하나 갖다 대면 또 인화 개념을 노래요. 근데 돗배기는 이제 모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강제로 모으기 때문에 그건 인화점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모으지 않고 순수한 어떤 복사열은 전부 다 발화점에 관련된 용어를 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은요. 얘는 우리가 가연물의 구비 조건하고 틀릴 게 없어요. 가연물 구비 조건하고. 같이 보십시오. 같이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어차피 실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연소의 정의를 논할 때 발화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발화점에 원래는.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든 뭐를 하든 표면에서 불이 붙는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말은 좀 어려우니까 생략을 하고 요 정도까지. 그러면 구비 조건 한번 읽어봅시다. 낮아지는 조건. 자, 화학적 활성도가 커야죠. 즉 산소와의 친화력이 커야 돼, 안 커야 돼? 커야 되고 반응계 압력이 어때요? 커야죠. 반응계 압력은 아까 기억나요? 반응 속도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도를 증가시키고 농도를 증가시키고 압력을 증가시키죠. 주변의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반응 물질의 접촉 횟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연료 분자와 산소 분자가. 그다음에 아까 똑같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고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리을과 미음은 이렇게 하셔요. 리을과 미음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리을과 미음을 보시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까요? 리을과 미음은 보시면 이게 직세탄화수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까 우리 이런 거 기억하시죠? 보세요.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메탄 배웠어요.
메탄 배웠습니다. 쓰시면 되죠. 모르면 쓰는 거죠. 메탄 배웠어요. 자, 메탄은 이게 화학식이라고 하고 또는 분자식이라고도 합니다. 또 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구조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구조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탄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달라붙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게 구조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탄이죠. 에탄은 C2. 그죠? H6. C2H6 이렇게 넘어갈까요? 약간 넘어갈까요? 구조식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